2000년 11월 평범했던 출장길에서 시작된 수개월간의 사투. 예상치 못한 방사선 사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 박사님, 제가 이 과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 광역시에서 일어난 비파괴 검사 선원 오염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2000년 11월, 벌써 20년이 지났네. 그때 참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킨스 전문가들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 고생으로 우리나라 방사선 대응 체계가 참 많이 발전했지. 네, 박사님, 그날 상황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날 참 오랜만에 원자력 발전소 출장을 갔어요. 고리발전소 비상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때 현장 파견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출장길에 나섰지. 11월 그때 가을 끝자락의 바람, 들리게는 참 예쁜 들국화들이 피어 있었지. 오랜만에 느끼는 가을 하늘, 그 청량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 방사물질 안전 규제 업무로 참 바쁜 날들이었어. 이번 출장으로 잠깐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출장을 갔지. 그런데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차가 터널에 꼭 막혀버렸어. 터널 한가운데서 거의 1시간 멈춰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기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 출장 나가는 날에 평소보다 날씨가 좋거나 도로가 막히거나 이런 작은 징조들이 괜히 마음에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보통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렇죠. 그때 출발 때는 마음이 참 편안했었는데, 근데 그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늦은 시간에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바로 숙소에 잠을 청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그 새벽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 숙소에서 그 모닝콜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새벽에 다급하게 전화가 울렸어. 들어보니 광역시 한 공장에서 비파괴 검사 조사기가 파손됐다면서 빨리 현장에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때 마침 내가 이 숙소 인근 지역에 있어서 비교적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지. 그날 한 공장에서 방사선 조사기로 비파괴 검사를 하던 중에 방사선이 가이드 튜브에 고착되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아 그걸 반대 방향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공장에 있던 그 고장난 방사선 조사기를 시내에 있는 사무실 2층 방사선 주장실에 가져왔어. 그 가이드 튜브의 끝을 자르려고 그라인더에 대는 순간 마침 그 위치에 있던 이리듐 선원이 있었던 거야. 그 방사선이 그라인더에 닿는 순간 갈려 접시꽃이만한 그 크기의 이리듐 선원이 가루가 되어버린 거지. 혹시 그 방사선 경보 같은 거 누르지 않았나요? 틀렸지. 그 작업자가 휴대하고 있던 방사선 측정기에서 바로 시끄러운 알람이 울렸지. 그 놀란 작업자는 방사선 가루를 그대로 뒤집어쓴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어. 건물 입구에서 머리와 옷을 털면서 새는 가루가 사방으로 튀어 건물 주변까지 오염이 되어버린 거야. 현장에서 바로 규제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내가 도착한 후 킨스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오후에 킨스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 킨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각 기관과 협력했었어. 그럼 박사님, 어떤 기관들이 협력을 했나요? 여러 기관들이 협력했어. 그 마침 비상훈련차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내려와 있던 그 의료진이 있어서 그 의료진을 요청해서 현장에 도착했고, 그 의료진을 통해서 사고 작업자의 신체 내부 오염을 확인했어. 그걸 확인되는 순간 급히 앰뷸런스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어. 그리고 또 방사선 기술팀은 파손된 선의 위치를 추적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오염선을 제거하도록 했지. 건물 내 2층 사무실에 흩어진 선원가루와 건물 입구에서는 파티클을 제거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방사선이 크게 내려갔었어. 그리고 환경평가팀은 이제부터는 도로 바닥에 흩어진 오염을 확인 후 제거하고 또 오염 범위 지도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어. 네, 기록만 봤을 때는 이 사고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인체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로만 보면 작게 보여. 하지만 그 중요한 건 그 오염 현장에 흩어져 있던 오염 파티클들을 찾아 제거하는 것과 그뿐만 아니라 사고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하여 방사선의 인체 영향을 설명하고 방사능 사고에 대한 매스컴을 대처하고 하는 등의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였지. 그 현장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됐어. 하지만 설정되기 이전에 현장 작업자의 신발에 묻은 입자로 인해 오염이 더 멀리 퍼질 가능성이 있었어. 실제로도 오염이 주변으로 확산된 것이 확인되었어. 그래서 출입통제 전 출입자의 이동 동선까지 추적하고 우리는 경찰과 협조해 출입통제구역을 건물 앞 도로까지 포함해서 확정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주민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았지. 보이지 않은 위험은 더 무섭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방사선 수치가 안전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매일 직접 보여줬어. 최대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고리 발전소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전문가들도 요청해가지고 협조를 해줬어. 현장에는 바닥 방사선 준위도 모두 공개했지. 눈으로 몸으로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 사고선에는 이리듐 190이라는 원소는 지구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무거운 금속이야. 가루가 된 파편들이 미세하지만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 핫파티클이 확인되면 접착 테이프로 제거하면 돼. 근데 문제는 아스팔트를 비롯해 어딘가 틈새에 끼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 며칠간 재오염 작업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초기 대응은 잘 진행됐어. 오염 확산도 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가장 방사선 준위가 높은 상태인 사고 건물 앞 도로에 대해 본격적인 재임 작업에 들어갔어. 그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했어. 그때 제거된 아스팔트 폐기물은 몇 년 동안 보관하다가 자체 처분이 되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리듐 선연의 반감기가 74일이어서 3년만 지나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방사능이 감소되어 없어지거든. 작업자들은 방사선 측정기를 하나씩 들고 계단 모서리, 사무실 틈새, 배수구 안에까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찾아서 오염 여부를 확인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만 했지. 우리 현장에 계신 주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돌고 쉴 새 없이 설명을 했어. 어떤 분은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반복해서 묻기도 했어. 정말 안전한 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같은 설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 또 다른 일들은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 번은 사고가 난 건물 바로 옆 주택에 키우던 화분에 배추가 있었어. 그 배추가 오염됐다고 시비하기에 오염되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직접 먹기도 했어. 그게 그때 당시 뉴스도 나와가지고 좀 난처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세련되고 근사한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데, 그때는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 몇 분 주민들은 인근 병원과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보내가지고 건강 상태와 피폭 상태도 더 확인하고 그랬었어. 당연히 누구에게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징후는 없었지. 그렇죠. 이 아무리 사고 현장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기준과 같은 정량적 수치보다는 주민들의 눈을 마주보며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현장은 방사선 측정과 제염을 통해 충분히 안전해졌지만 불안한 눈으로 확인되지 않잖아. 사고 발생 7일째, 교제도 없이 계속된 제약 작업, 주민들, 기자들,
정부 보고 등으로 목이 쉬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 이 사고 건물 앞 도로 포장도 마무리하고 제험 작업하면서 발생한 폐기물도 전부 정리해서 환경교선으로 보냈어. 마지막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환경단체, 과학기술부, 킨스 전문가가 합동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 사사시 조사하고 정밀 측정하니 더 이상 고방사능 입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 정말 길고 고된 시간이었어. 그렇게 해서 현장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렇지만 않아. 사고 발생 14일 만에 모든 오염 제거와 폐기물 이송을 마쳤지만 이후에는 주민들을 위해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환경단체 제3경항과 공동으로 측정하여 오염 지역의 재임을 재확인하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구주민들은 연합하여 사고회사와 정부를 피고하여 고발하였어. 이에 대하여 우리 킨스는 전문기관으로서 사고 처리를 계속하고 또 법원에 가서 정인 승문에 대한 답변 등 많은 일들이 계속되었었어. 그 과정에서 우리 킨스의 방사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많은 수고를 했어. 기억하기로는 몇 달 또는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리고 어느 땐가 주민들도 이젠 일상으로 돌아갔었겠지. 한편 우리는 그날의 일을 그냥 넘기지는 않았어. 그날 이후에 킨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킨스에는 사고신고 전용 전화가 생겼고 현장 기동 대책반 구성되었고 방사선은 보안 대책실도 생겼어. 더 나아가서 전국에 유레스트라는 권역별 방사선사고 지원단을 조직해서 어디에서든지 방사선사고가 나면 전국에 분포한 방사선 안전 전문가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됐지. 이처럼 전반적인 체제 구축과 함께 현장의 방사선 안전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지. 네, 박사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방사선 규제는 숫자나 기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루는 사람의 태도나 책임이 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말 킨스와 함께한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제할 일들을 해줬어. 사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고 보고서를 쓰고 주민 선택까지 함께했던 우리 킨스의 전문가들이 기억에 남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사고를 해결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사고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거의 하자없이 잘 처리됐다고 생각해. 그러나 어려운 과학기술적인 설명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때 대색했던 말이 있어. 방사선 방호는 과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철학이고 윤리고 지혜라고. 지금도 우리 킨스 후배들은 보이지 않는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 다양한 사건과 현안들을 경험하면서 국민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야말로 진짜 안전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25년 전 그날보다 훨씬 더 발전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오늘 이렇게 최호신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킨스 후배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그 후배들에게는 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좀 비슷한 일이 앞으로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 킨스 후배님들은 더 잘 대처할 것을 저는 믿으니까요. 와, 정말 멋진 선배님이십니다. 야, 아니 정말 저도요, 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지키는 킨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